2022년 여름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철수는 드디어 건물을 사기로 결심하고 발품을 팔아 마음에 드는 작은 건물을 찾게 됩니다. 10년 동안 힘들게 모은 투자금과 주거래 은행인 1금융권에서 아주 영혼까지 끌어모아 2022년 말에 대출을 받고 잔금까지 치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철수는 건물주의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아닌 2년 만에 경매로 건물과 투자금 모두를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속 시원하게 무조건 망하는 대출 4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대출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투자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중요한 요소인데도 어떤 유튜브에서도 자세하게 설명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먼저 실패하는 사례들을 보여드릴 테니 딱 이거 반대로만 하시면 여러분은 대성공입니다. 첫 번째, 무조건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받기입니다. 이게 왜 실패 사례인지 깜짝 놀라셨죠? 초보자분들이 하는 실수 중 무려 1등입니다. 주거래 은행이 당연히 대출 한도와 금리 조건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 아닙니다. 대출은 반드시 최소 5개 금융기관은 비교해야 합니다. 건물 주소, 매입 가격, 그리고 계약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금융기관별로 한도와 조건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주거래 은행과 다른 은행 조건을 비교하면 깜짝 놀라시는데요. 주거래 은행의 혜택이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약 전 먼저 금융기관에 의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스마트한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대충 이 정도 나오겠네 하고 계약을 섣불리 진행하시면 계약금을 몽땅 다 날릴 수 있으니 꼭 유의하세요. 두 번째, 무조건 1금융권에서 대출 받기입니다. 이것도 실패 사례예요? 네, 맞습니다. 제 지인은 1금융권만 고집하다가 대출 한도가 생각보다 많이 낮아서 실제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음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투자금을 이미 다 써버렸거든요. 이렇게 1금융권은 2금융권에 비해 안전하고 금리가 낮지만 대출 한도도 낮은 편입니다. 즉 대출이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투자자들마다 선호하는 대출 조건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금리가 낮은 게 좋고 어떤 사람은 대출이 많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꼭 1금융권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비교를 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찾아보세요. 세 번째, 연말에 대출받기입니다. 시기도 중요해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은행도 기업이기 때문에 매년 실적 목표를 세웁니다. 대출 실적은 은행의 가장 큰 수익이기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올해가 지나가지 않았는데 이 실적이 다 차면 은행은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줍니다. 이미 배가 불렀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사는 분들은 잔금을 연말로 하시면 대출을 못 받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에 1월, 2월로 넘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팁이니까 계약 때 매도 측과 잔금 일자를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대출을 안 받거나 영끌하기입니다. 아직도 매수자의 10%는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우리가 돈이 넘쳐 막 흘러 주체가 진짜 안 돼 이러면 이해는 되지만 보통 투자자들은 꼭 레버리지라는 마법을 사용하셔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투자 시간과 투자금 대비 가장 높은 결과를 만드는 상품에 투자해야 하니까요. 대출은 투자금을 가장 적게 쓰면서 높은 결과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너무 영끌까지 대출을 받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실패하는 사례 중 하나거든요. 숨 쉴 틈도 없는 대출금은 사람을 잔인하게 말라 죽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못 버티고 경매로 넘어가거나 아주 헐값으로 파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은 항상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사용하셔야 투자에 도움이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은 마음이 아프지만 날아가는 대출 4가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걸 몽땅 합쳐서 하나로 압축해보면 1금융권인 주거래 은행에서 연말에 영혼 끝까지 대출받는 게 가장 나락으로 가는 길이 되겠네요. 하지만 이걸 반대로 하면
금융기관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실적 여유가 있는 은행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과 이자만큼을 대출받으면 대성공입니다. 요즘 건물 잔금 대출은 3% 초중반으로 건물 투자하기 너무 좋은 시기인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한 분이라도 성급하게 대출 받는 일을 줄이고 영리하게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투자 수익을 충분히 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건물 투자는 평생 쭉 하는 재테크니까 우리 모두 즐겁게 투자하며 건물주로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만들어 볼까요? 꼬마 빌딩 캐시넛을 지금 바로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꿀팁과 피땀 눈물이 쏙 담긴 영상들을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